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광역철도 41개 구간 등 122개 광역교통시설을 위해 향후 5년간 국비 7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GTX-D 노선의 강남 직결 무산으로 반발하는 경기 서부권을 위한 광역철도도 추가 검토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6일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최종 확정으로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 신개념 버스 교통 서비스인 BTX가 도입됩니다. BTX는 고속 전용 차로로 정체 없이 빠르게 달려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며 철도처럼 정시성과 대용량 수동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중흥건설이 연내 대우건설을 인수할 완결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중흥건설은 프로지오를 국내 1등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특히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국내외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이제 2025년까지 수도권에 GTX-D 노선을 비롯한 광역철도 그리고 광역도로가 새로 설치가 되고요. 환승센터에다가 광역 BRT까지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번 4차 계획에 따라 사업이 착착 진행되게 되면은요. 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지역별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송 유튜브 실시간 시청 가능한 거 아시죠?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휴대폰 통해서도 간편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최신 부동산 정보들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이분 나와주셨습니다. 이분은 부동산계 유재석이시죠. 유재석 대표님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산을 살까 말까가 고민이 아니라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 그 타이밍을 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수의 타이밍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어쨌든 가장 이번 달 들어서 큰 이슈는 이제 계속 말만 이제 이렇게 계속 있었던 이제 3기 신도시 이제 사전 청약이 이제 7월 15일 날이죠. 이제 7월 15일 날 공고가 이제 됩니다. 이제 공고가 되기 이제 전,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또 대략적인 지금 이제 분양가, 물론 이것은 사전 청약에서 나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본 청약 때는 분양가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그 분양가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린다든지 사실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준비를 이제 많이 하는 분들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요 분양가를 가지고 고민을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서도 지금 이미 7월부터도 그렇고 또 이번 그 사전청약 이제 공고 때도 더 구체화돼서 이제 나오겠지만 지금 대출 조건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분 적립형이라든지 또 다양한 어떤 그 매수에 대한 포트폴리오들을 짤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도 이제 또 많은 또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제 매수 쪽을 이제 3기 신도시 쪽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서울 안에 공급은 아니거든요. 서울과 가까이 있다라고만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 쪽에 이제 공급이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 거주를 마련해야 될 분들은 또 다른 지금 이제 고민을 이제 하고 계실 것 같고, 자, 또 하나가 이번 사전 청약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자, 이게 대부분이 85% 그러니까 100% 중에 만약에 이번에 32,000가구를 공급을 하는데요. 자, 이걸 뭐 그냥 10,000가구라고 한다라면 10,000가구 중에서 약 한 8,500가구, 그러니까 85%는 특별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라든지 다자녀라든지 뭐 또 뭐 여러 가지 뭐 노부모 공약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게 생애 최초도 좀 크죠. 자, 근데 요쪽에 해당되는 분들은 뭐 이번 사전 청약에 관심이 많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제 나머지 물량 15% 그러니까 일반 청약 물량이 15%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1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일반 청약 쪽에 들어가실 분들은 당연히 또 가점이 어마어마하게 높겠죠. 뭐 거의 60점, 70점 가까이.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야, 이게 좀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는 이쪽을 계속 공략을 할 거냐? 지금도 계속 지금 뭐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외곽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조바심이 또 날 수밖에 없어요. 자, 뭐 좀 기다리면 좀 조정이 될까? 기다리면 좀 금매가 나올까? 기다리면 좀 했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자, 지금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기다릴지 아니면 뭐 좀 지금 매수를 할지.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매수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지 요 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그렇죠. 이제 분양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많은 곳들이 있겠지만 일단 뭐 대표적인 거 제가 조금 살펴드리면 자, 일단 인천 계양이 올 7월 15일로 지금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지금 사전 청약을 이제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59제곱미터, 보통 우리가 24평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아파트죠. 자, 59제곱미터 기준했을 때 약 한 3억 5천 정도로 생각을 한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인천 쪽에서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용 59제곱미터가 뭐 4, 5억, 6, 7억 뭐 지역에 따라 송도 같은 경우에 더 그렇죠. 자, 그렇지만 또 인천 계양이라는 곳이요. 인천 쪽의 가격만 가지고만 딱 또 볼 수 없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인천 계양하고 부천 대장지구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인천 계양하고 부천 대장이 서쪽으로는 인천 쪽이지만 행정구역으로 인천 쪽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생활권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김포라든지 특히나 마곡 쪽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강서 쪽. 자, 그러면 마곡 쪽에 지금 아파트 가격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자, 3억 5천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메리트 있게 느껴집니다. 지금 뭐 60에서 70, 80%, 뭐 60%, 70%, 80%인데 거의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보자라면 뭐 마곡 쪽으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거의 절반 가격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 메리트는 이번에 좀 높게 나왔다. 제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자, 전용 74제곱미터도 4억 5천 정도니까 굉장히 이것도 좀 그렇죠. 좀 금액대가 좀 높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성남 쪽, 그러니까 지금 뭐 강남 이제 바로 아래쪽, 특히나 뭐 복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강남권 생활권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성남 복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용 59제곱미터가 지금 7억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가보면 아파트도 많이 없어요. 지금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자, 그런데 새 아파트가 지금 성남 복정 쪽에 지금 7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또 이 금액대도 좀 메리트 있게 느껴지고 특히나 지금 위례 쪽에 신혼희망타운, 물론 여기는 또 이제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 대상되는 분들만 하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도 금액대가 지금 위례 쪽이 전용 55제곱미터가 지금 5억 9천, 거의 6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나와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액만 보자라면 그렇죠. 뭐 메리트가 있어서 정말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자, 우리가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도요. 자, 인천 계양이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계속 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또 내년에 1월, 2월, 3월, 4월 쭉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기에다가 사전 청약뿐만 아니라 또 시간이 되면 나중에 그렇죠. 본 청약도 있죠. 자, 그러면 동쪽에 약 한 10만 5천 가구, 지금 서쪽에 약 한 14만 5천 가구. 자, 요 정도 되는 데다가 한 25만 가구잖아요. 이 25만 가구에다가 또 추가 지정 또 13만 가구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 한 38만 가구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 쪽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점이라든지 특별 공급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가격 발표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으로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좀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노영욱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갑자기 오르는 것도 정부는 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지금 3기 신도시의 가격들을 조정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분양가들이 그래도 굉장히 경쟁력 있게 나왔기 때문에 뭐 영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자제해달라. 이런 뭐 메시지들을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공급이 구체화되어 있고 또 가격대 자체도 굉장히 경쟁력 있게 지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재건축하고 외곽의 중저가들이 굉장히 견인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지금 뭐 최근에는 노원이 종로 집값을 넘어가는 이런 일도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자, 노원, 도봉, 강북 여기 지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제외한 모든 소형 평형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4평형이라고 하는 여기가 다 10억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고 자, 수도권 쪽에도 마찬가지 수도권 쪽에 지금 이렇게 많은 공급 시그널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 무려 13%가 올라서 지금 19년 만에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뭐 전략을 이제 어떻게 한번 짜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요. 올 가을에 최악의 전세 대란이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전세 쪽에 있었던 분들이 매수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전세 수급 지수가 뭐 거의 뭐 정말 최고를 또 기록을 하고 있고 자, 또 사전 청약하고 영끌 계속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2030들이 계속 패닉 바잉을 한다라는 거죠. 자, 더더구나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게요. 작년에 전국 집값 1위를 달렸던 지금 서울 그 세종 쪽 그렇죠. 세종 쪽이 서울보다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세종 쪽이 최근에 한 2억 정도가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자, 결국 이런 거죠. 지금 사전 청약을 뭐 들어갈 수 있는 분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든지 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라든지 다자녀 특별공급이라든지 뭐 기관 추천 특별공급이라든지 자, 이런 분들은 3기 신도시 쪽을 계속 노려볼 만하고 자, 그렇지만 내가 청약 가점도 안 되고 지금 이런저런 상황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마음 급하게 지금 외곽 쪽으로 무조건 지금 매수를 하는 거는 저도 조금 말리고 싶은 게 일단은 지금 세종 쪽에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고 조정이 없는 입지 늘 제가 말씀드리는 한강 서울 안에서도 한강 가까운 입지라든지 그다음에 3대 도심이라든지 3대 업무지구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라든지 또 지하철 역세권들로 잘 이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GTX 노선들로 잘 이어져 있는 이런 어떤 강한 입지들 쪽으로는 매수를 뭐 해나가는 건 또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 마음이 급해서 너무 그 지금 이렇게 뭐 외곽으로 좀 막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얼마 전에 3기 신도시의 청약 가격이 공개된 만큼 매수의 타이밍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결국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전략은 다르게 가야 된다고 하니까요. 3기 신도시 비롯해서 다양한 궁금증들 무료 세미나에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매주 목요일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무료 세미나 열린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며느리도 모르는 역세권 소액 투자 비법까지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는 시장 속에서 어느 투자 지역을 보고 계실지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오늘 유재성 대표님과 정보체크 시간에는요. 바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2호선과 또 9호선이 지나는 당산역 1,300만 원대 투자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치부터 보시면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당산역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자, 복층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저희가 전세를 활용했을 때 예상 시세는 약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실투자금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서울 3도심으로 딱 꼽는 곳이 바로 영등포구죠. 자, 영등포구 가격도 지속적으로 좀 오름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1,000만 원대 투자가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사례 보면서 당산동 쪽의 입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자, 뭐 정말 요즘 영등포 정말 핫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뜨겁고 가격도 뭐 사실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지금 여의도 쪽도 그렇고 영등포 자체적으로도 지금 많은 이제 기업들이 입주를 해오면서 이제 뭐 이런 현상들은 뭐 당연 또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럼에도 영등포 안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늘 그렇죠. 황금 입지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 황금 입지는 황금 노선을 따라서 가는 게 뭐 당연하겠습니다. 그래서 2호선, 그렇죠. 뭐 당연히 황금 노선이죠. 서울 시내 안 가는 곳이 없는 순환 노선이 되겠고, 자, 9호선 같은 경우에도 한강을 따라서 마곡부터 해서 계속 움직이면서, 그렇죠. 지금 뭐 그 영등포 여의도 지나서 그러면서 강남까지 쭉쭉 들어가는 바로, 그렇죠.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연결되는 바로, 그러면서도 급행이 있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자, 2호선 황금 라인과 9호선 황금 라인, 이 더블 역세권이 그렇죠. 바로 당산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당산역에서 도보권에 뭐 1,300만 원 투자 사례라고 하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아무리 좋아도 몇 가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이라면 제가 무조건 한강 가까운 곳으로 투자해라. 늘 제가 한강 가까이를 말씀드리고 있죠. 자, 최근에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한강 변 쪽에 있는 바로 이 아파트, 2014년에 13억에 분양했던 이 아파트가 그렇죠. 무려 39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7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이게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강이 그만큼 서울 안에서는 아주 큰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이라면 당연히 뭐 3대 도심, 그렇죠. 뭐 늘 말씀드리는 종로 광화문 쪽, 그다음에 종로 쪽, 뭐 그다음에 또 강남 쪽이죠. 테헤란로 이쪽하고,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늘 말씀드리고 3대 도심 쪽. 자, 그러면서 서울이라면 또 황금 노선 역세권, 그렇죠. 늘 빠뜨릴 수가 없겠습니다. 자, 지도로 제가 입지를 좀 살펴드리면, 그렇죠. 여의도 뭐 한강공원에 뭐 양화 한강공원에 쫙 뭐 그렇죠. 뭐 한강 물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뭐 당산역, 한강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되겠고, 자, 그러면서도 2호선으로 연결이 되고 또 9호선으로 여의도까지 바로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입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도 지금 당산역 쪽은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이 전체 다에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오는데, 그 지식산업센터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당연히 당산역이 되겠죠. 그렇죠. 한강 가까이 있을 뿐더러 뭐 당산역 주변들은 뭐 가보시면 뭐 아파트라든지 또 이런 뭐 고급 주거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인프라라고 할까요? 좀 생활 인프라가 좀 많이 갖춰진 곳들이에요. 그래서 당산역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바로 이 당산역에서 도보권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서울이라고 다는 아니잖아요. 서울 안에서도 한강에 가까이에 있고 3대 도심이면서 저희가 또 황금 노선이 지나가는 당산동에서 저희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잡아본다면 어디에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뭐 여의도 금융 방송 업무지구 바로 옆이죠. 그다음에 당산의 지식산업센터, 늘 일자리를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오피스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그러니까 1인 가구를 위한 거는 당연히 이게 직장인 업무가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바로 내 집 앞에 또 국회대로 지하 지금 개통, 또 그 상층부 공원화되고 있죠. 서부간선 또 지하와 8월 달에 개통, 이런 이슈들도 있죠. 그러면서도 방 하나에 복층, 침실,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으면서도 풀 빌트인,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스타일러라든지 건조기까지 다 있는 그런 하이엔드급의, 그러면서도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말씀드리고, 가격까지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은요. 자, 지금 2억
7,400 정도인데 지금 이쪽에 전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2억 6,100 정도로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300만 원이란 진짜 소액을 가지고 우리가 당산역 쪽에 그렇죠. 그것도 신축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그것도 복층형을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아파트처럼 잘 갖춰져 있어서 저희가 아파트이라고도 부르는 오피스텔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1,000만 원대 초반대 투자 사례 만나봤습니다.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대표님과 두 번째로는요, 강남대로 꼬마 상가입니다. 바로 2억 원대 투자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3호선 신사역 역세권의 상가라고 하는데 상가의 투자 금액 보시죠. 자, 지금 2억 원에서 2억 1,000만 원의 월세 실투자금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정말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상가, 그것도 강남 대로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강남대로 꼬마 상가인데 저희요 2억 원대 투자 사례 가격 부분 정말 궁금하고 자, 입지적인 부분에서의 강점 함께 만나볼까요? 자, 뭐 강남 한복판 안에서도 강남 대로변에 있다면 더 말할 게 없는데 이쪽은 늘 가격이 문제가 되죠. 뭐 입지에 대한 뭐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로 강남 대로 쪽에 뭐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드리면은요. 자, 일단 강남 대로라고 하더라도 체크해봐야 되겠죠. 자, 거주 아파트, 비거주 주택, 상가 요거 포트폴리오 이제 잘 짜야 되겠죠. 뭐 일단은 주택 쪽에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투자를 위한 상가는 입지의 중요성이 뭐 99.9% 거의 뭐 100%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상가 늘 불안해서 투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상가 투자의 첫걸음 맞습니다. 검증된 상권이냐가 중요한데요. 제가 좀 살펴드리면 자, 일단 신사역 쪽이 되겠는데 신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으면서 강남 대로변에 있습니다. 자, 이미 신사역 쪽은 그렇죠. 가로수 상권이라든지 압구정 로데오 상권이라든지 강남 상권이 다 집약돼 있는 곳이 신사역 쪽이 되겠는데 자, 이제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신분당선이 내년에 개통되면 강남 상권이 또 위쪽으로 더 올라오게 되겠고 나중에 한남 쪽까지 연결이 되면 한남 쪽, 용산 쪽까지 상권도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오는 여기까지 위례 신사선이 또 연결되면 그렇죠. 삼성 쪽의 상권까지 같이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서 압구정 재건축, 반포 재건축, 한남 재개발 이 모든 주변에 많은 고급 주거단지들이 들어오면서 상권의 위상을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입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강남의 중심, 저희가 강남의 상권을 모두 품고 있는 만큼 투자에 앞서 두려움을 잠재워드리는 입지 조건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강남대로의 꼬마 상가잖아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 뭐 3호선, 신분당선, 위례신사선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는 곳에서 바로 도보 1분 거리 그것도 대로변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이쪽이 뭐 주간이면 주간, 야간이면 야간, 업무면 업무, 주거면 주거, 평일, 주말 2436호 그런 복합 상권이라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거의 790평, 800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땅 위에 두 개 동으로 올라가는 그런 멀티 컴플렉스 스퀘어에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10년 만에 랜드마크로 첫 선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집객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금액 중요하죠. 자, 6억 5천 정도로 예상을 했을 때 일단 뭐 보증금 5천 정도 우리가 뺄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대출 보수적으로 60%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4억 정도 따져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실제로 약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강남 대로변에 투자할 수 있으면서 뭐 월세뿐만 아니라 또 강남 대로 쪽에 투자한다라는 건 나중에 상가를 통해서 시세 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권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세 차이까지 노려보면서 2억 원대 투자 사례로 강남 대로의 꼬마 상가 만나봤습니다. 연락 빠르게 주시면 대표님과 무료 세미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요,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주제의 무료 세미나 열린다고 하고요. 자, 매주 토요일입니다. 며느리도 모르는 역세권 소액 투자 비법을 공개해드린 자리 있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알찬 시간 준비해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팀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하반기 지나고 있는데 역시나 부동산 관련된 뉴스 기사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투자 지역을 잘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도움 좀 받아볼게요. 어디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 본격적인 하반기 시작을 또 알렸고 또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또 아랫지역은 상당히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많은 대책들 많이 좀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장 상황 자체 또 많은 경제 상황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또 오늘은 또 좀 약간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또 코로나19 확진자 자체가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나면서 또 경제적인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랄지 뭐 상인들이랄지 이런 게 계속 확진자가 좀 많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것 또한 이 또한 또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런 방역 지침 상당히 잘 따라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 또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있을 또 대선도 기다리고 있죠. 요즘에 뭐 언론에서 많은 토론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그런 후보자들이 들고 나오는 그러한 공약들, 부동산 정책이랄지 또 통화 정책, 뭐 금융 정책, 뭐 일자리 정책, 뭐 육아 정책 등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왜 저도 유심히 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과 상당히 많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상당히 꼼꼼히 지켜보고 있을 뿐더러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면서 내년에 있을 또 이런 대선에 의해서 또 투표권도 확실히 행사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제는 시장 자체가 계속 시장의 상황을 좀 많이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런 공급에 상당히 팩트를 맞춰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정부에서도 이제 공급에 대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공급을 상당히 늘리려고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공급을 늘리려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공급 자체가 뭐 빠른 시일 내에 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 또 태능의 이런 이번에 택지지구 부지가 또 연장이 되었고 공급을 빨리 늘리려고 하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장 분위기 자체가 앞으로는 또 이런 것들이 많은 정책들이 쏟아질 것이고 앞으로 이런 시장의 분위기, 많은 이런 체크할 사항들이 앞으로 많이 널려 있으니까 많은 이런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발표되는 것들 꾸준히 지켜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상당히 공급이 희소한 지역이죠. 공급이 상당히 희소한 이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이런 부동산이랄지 또 이러한 서울시 안에서도 많은 이런 균형 발전을 통해서 고부가치 산업들이 상당히 집약이 돼 있는 그것들이 이제 없었던 지역에 이런 고부가치 산업들이 새롭게 집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균형 발전을 상당히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지역들까지 이러한 두 지역 함께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시기일수록 미래를 대비해보는 시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 지역 첫 번째 어디일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이네요. 자, 9호선 삼성중앙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이시죠? 시세는 약 7억 6천만 원에서 7억 9,500만 원 내다보고 있나요? 네, 강남입니다. 강남 안에서도 최신 첨단 일자리가 마구마구 또 생겨나고 또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물들도 많은 지역이죠. 자, 여기서 만나보는 주택인데 위치부터 개발 호재까지 전반적으로 들어볼게요.
저 강남구 쪽에 많은 일자리가 좀 기다리고 있어요. 일자리가 왜 중요하겠어요? 이런 고부가치 산업들, 예전에는 뭐 70년대, 80년대 이런 제조업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지만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많은 이런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이런 고부가치 산업들이 이 강남구 안에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산업들 주변으로서의 많은 연계성이랄지 부동산의 가격과도 상당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강남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일자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입지 안에서도 너무나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25개의 이런 자치구들 서울 안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또 강남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이런 고급 인력이랄지 상당히 많은 연봉들도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있는 그런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배치돼 있다 보니까 이런 강남구 안에서도 이런 탄탄한 일자리 수요 자체가 수요권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많은 일자리가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눈여겨보셔야겠죠. 자, 삼성동이에요. 삼성동 기본적으로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현재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 또 그 기간이 1년이 더 연장이 됐죠. 내년까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는데 현재 위치 자체가 이제 삼성중앙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중앙역에서 상당히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도보로 한 2분, 3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역세권을 상당히 9호선의 역세권 황금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삼성동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주변에 이런 교통 같은 것들 기반 시설은 뭐 강남구 안에 강남구의 이런 주요 메인 상권들 안에는 교통 시설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상당한 많은 일자리를 품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대중교통들, 또 버스, 지하철 많은 노선들 또 앞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지하철 노선들이랄지 또 교통의 개발 소식들 앞으로 뭐 이따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통이란 교통, 일자리만 일자리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강남구의 너무나 큰 장점적인 요소를 또 그 중앙에 상당히 위치하고 있는 삼성동의 입지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죠. 또 우측에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까지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개발을 자랑하고 있는 개발까지 기다리고 있는 입지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동의 자체가 주변으로는 이제 강남 업무단지가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일단 9호선에 이런 봉온사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봉온사로에 이런 K뷰티벨트랄지 또 테헤란로와 아래쪽에 남부순환로의 각종 이런 산업벨트들 그만큼 이 안에 너무나 강남의 메인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일자리를 품고 있고 그 가운데에 위치한 이런 주거지로서의 목적성이 탁월하게 상당히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상당히 잘 자랑하고 있고 바로 우측에는 이제 삼성 업무지구랄지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 앞으로 이제 25년, 26년, 27년도에 이제 하나 둘씩 완성이 되면서 엄청난 업무단지가 이곳에 꾸려지기 때문에 이 지역의 높은 빌딩이랄지 업무시설들이랄지 상당한 많은 랜드마크성 건물들이 바로 옆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직중근접성의 장점을 상당히 잘 살릴 수 있을 뿐더러 또 이 외에도 위쪽에 뭐 신사동의 뭐 가로수길이랄지 또 아래쪽에 양재 R&D 단지랄지 너무나 산업단지들이랄지 뭐 이런 일자리들, 명소들 너무나 많은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 강남구 안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또 삼성동의 입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이 잠삼대청이라고 하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게 새롭게 또 지정이 됐고 그 기간이 연장이 됐죠. 22년 6월 22일까지 또 한 차례 또 연장이 됐고 또 잠산대청, 잠실동, 뭐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이번에 또 압구정의 24개 아파트 단지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이 됐죠. 그만큼 이 부근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으로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지가의 상승이 또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그러한 작용 같은 것들 그 외에 또 반사이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 안에 상당히 희소한 매물이다 보니까 이런 희소한 부동산 자체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자 이제 바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강남구의 가장 큰 개발이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들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뭐 수서 역세권 사업이랄지 뭐 테헤란로랄지 서초대로 이런 개발들 테헤란로의 지구 단위 계획 너무나 뭐 크고 작은 개발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것 하나만 아셔도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삼성동 바로 옆에 위치한 이런 GBC 센터랄지 또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과
또 탄천 맞은편에 있는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가 뭐 리모델링이랄지 또 연구단지랄지 또 업무지가 이런 마이스 산업단지가 새롭게 생겨나는 부분들 거기에 추가적으로 현대차 GBG 센터가 이번에 이제 50층 규모의 세개동으로 새롭게 건립이 될 예정이죠. 거기 바로 옆으로는 교통의 호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이 세 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대형 규모의 이런 개발이 일어나 보니까 이것이 이제 3조 6천억 원이랄지 또 이런 일자리 창출 효과 자체가 천재도 상당히 많지만 무려 120만 명의 추가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이제 50층 규모의 세개동으로 이제 어느 정도 건립 계획이 변경이 됐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총 사업비 면이랄지 또 현대차 그룹이 계열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또 경제 파급 효과나 고용 창출 효과 자체가 너무나 많은 일자리를 상당히 만들어내는 랜드마크성 건물이다 보니까 그것에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개발 사업으로 이제 착공이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바로 옆으로는 이제 우측에는 이제 현대차 GBC 센터가 있고 또 바로 코엑스와 가운데 있는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뭐 코엑스 쪽에 지하 상권은 너무나 편리하게 돼 있는 것들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코엑스부터 또 현대차 GBC 사이에 있는 영동대로도 이 같은 이런 지하 사업을 통해서 지하 6층까지 또 새롭게 건설이 되고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이런 교통도 함께 맞물려서 새롭게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겠죠. 또 공항의 터미널이랄지 또 광역철도 중심의 GTX, KTX, 또 위례신사선과 또 광역 지하철도랄지 버스랄지 이러한 많은 교통이 이곳에 함축되어서 집약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러한 공공과 상업시설이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지하 공간에도 사람이 상당히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상당히 잘 만들어주고 또 이 또한 지하 공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기능도 충실히 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의 사업이 또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교통이죠. 교통은 지금도 많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세 가지 큰 교통의 개발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신분당선이랄지 현재 신분당선 자체가 또 강남권을 상당히 뚫고 가고 있고 또 신분당선이 유일하게 또 용산 권역과 상당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과 강남권의 연결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이 삼성역의 GTX A 노선과 C 노선 한 개가 아닌 무려 2개의 GTX 역사가 들어온다는 것을 또 집중을 해봐야겠죠. GTX 하나만 들어와도 상당히 많은 집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무려 2개의 역사가 이 삼성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2개의 역사가 들어온다는 것, 이 삼성역 근처에 너무나 많은 일자리가 상당히 탄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GTX 노선도 이 강남권을 향해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우측 아래 이 동남권간에 이런 위례신사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례신도시랄지 또 이 지역 자체가 위례신사선 자체가 삼성역을 지나간다는 것 그것이 또 새로운 추가 노선이 탄생되는 부분들 교통까지 너무나 앞으로도 좋아진다라는 사실 이것이 또 강남 불패의 원인을 상당히 잘 제공을 해주고 있죠. 자, 이 지역의 이제 투룸의 다세대 주택인데 일단은 금액 자체가 7억 6천에서 7억 9천 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이제 7억 원대 중반을 넘어서 많은 상승률을 또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강남권이 이제 평당 1억 원을 넘어서 또 2억 원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굉장히 살고 있고 뭐 역대 최대, 사상 최대, 최초, 최장 기간 이러한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강남권의 이런 평당 가격 자체가 이제 2억 원 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1억 원이 평당 1억 원도 상당히 이렇게 금방 올 줄 몰랐는데 2억 원도 이제 앞으로는 평당 2억 원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또 예상해 볼 수 있을 뿐더러 또 이 지역 자체가 또 전세 금액 자체가 6억 1천만 원에서 6억 4천 5백만 원에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 자체가 뭐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 1억 원 중반 정도의 이러한 금액대를 상당히 투자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임대 금액 자체가 월세를 임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5천만 원 정도, 월 160에서 한 170만 원 정도까지 수익형 볼 수 있겠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입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대지 지분 자체가 18제곱미터가 넘지 않으면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랄지 또 임차랄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삼성동의 투룸의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만 투자가 가능한 크기로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투룸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자, 1호선과 4호선 교차하는 창동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강북에서는 도봉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창동역 역세권인데 정말 오래전에 저희가 베드타운으로 생각을 하던 그런 창동 부근과는 좀 크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만나보는 주택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강북권을 왜 또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냐. 상대적으로 현재 저평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또 개발이 없지도 않습니다. 큰 규모의 개발이 또 기다리고 있고 또 이 노동왕 지역들이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당한 저평가로 인해서 또 실수요자층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2030 플랜의 뭐 3도심이랄지 뭐 강남권, 영등포권역, 또 도심권역 이곳에 많은 이런 고부가치 산업들이 집중이 돼 있었었고 그러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지가가 상승이 됐지만 이제는 이 창동 지역에서도 이제 고부가치 산업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일자리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둘씩 완성이 되면서 이 지역 안에서도 고부가치 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이 지역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런 균형 발전을 통해서 이 지역도 이런 직주 근접성이랄지 교통의 개발도 상당히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지가의 상승을 상당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이 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은 그만큼 뭐 이 노동왕 지역들의 많은 상승폭을 상당히 불러일으켰죠. 21년, 뭐 20년, 21년, 22년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시장 자체에서 계속적인 지가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는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노동왕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됐다면은 또 내년이랄지 뭐 내후년에도 서울시 안에는 모든 지역들이 안정적인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들은 상당히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자, 이 창동역은요, 앞으로 이제 현재 1호선과 4호선, 현재 더블 역세권을 또 가지고 있는데, 1호선과 4호선이 뭐 도심권으로 이동성이 원활하게 이용해 줄 수 있을 뿐더러 또 바로 옆에 있는 또 노원역을 이용한다면은 또 아래쪽 강남권 간의 연결성이 원활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20분, 30분이면 충분히 강남권까지 연결성을 갖고 있는 또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더블 역세권을 무려 2개나 갖고 있는 지역에다가 또 그 가운데 이제 창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죠. 이 창동역과 이 노원역 사이에 앞으로 고부가치 산업들, 이런 고부가치 산업의 많은 일자리 자체가 이곳에 탄생이 되기 때문에 23년, 24년, 25년 앞으로 하나 둘씩 완성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이 지역의 랜드마크성 건물이랄지 많은 일자리가 이 지역 안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학군이 상당히 또 괜찮죠. 학군이 괜찮은 거를 뛰어넘어서 이곳 지역 자체가 워낙에 또 유명한 노원가의 하원가도 끼고 있고 이러한 학군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고 이 지역은 또 상당히 아이들을 상당히 키우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중대형 평수들 방 3개, 뭐 방 4개짜리 이러한 주택들의 수요가 상당히 넘쳐나는 곳이고 또 주변에 노원 쪽에 이런 상계 주공이랄지 이런 것들이 또 재건축을 새롭게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이주 소요나 이런 것들도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입지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2030 도시계획에 의해서 7광역 중심지로 이것이 지정이 돼 있고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노원역과 이 창동역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자리 타운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주요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 아레나타운이죠. 그중에 상당히 서울 아레나타운인데 이것이 이제 이 지역이 또 문화랄지 뭐 음악의 도시랄지 이런 식으로 많은 이미지 변신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이제 23년도에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건 공연장인데 이것이 뭐 2만여 석 규모랄지 연간 90회 이상 공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많은 이런 관광객들이 이렇게 새롭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들이 새롭게 구성이 되어지고 있고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면은 주변의 상권들도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개발의 계획이고 이런 공연장이 상당히
아름다운 미관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공연장이 새롭게 탄생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이런 문화산업센터인데 이것이 또 49층 규모이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그런 빌딩으로서의 역할, 또 그 안에는 일자리 위주의 많은 문화 기업들이 입주를 한다는 점도 일자리 위주로서의 많은 새로운 건물들이 새롭게 이 안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시설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곧 완공을 얼마 앞두고 있다 보니까 완성되는 단계에서는 많은 일자리를 적용해 줄 수밖에 없겠죠. 또 이제 중랑천을 끼고서 맞은편으로 이제 창동의 차량 기지가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데 상당히 또 넓은 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또 많은 의료와 이런 바이오 산업 자체가 집중적으로 조성이 될 예정이었는데 서울시에서는 또 이런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는 그런 많은 방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또 다른 개발 계획을 위해서 이곳에 또 어떠한 일자리 위주의 시설이 복합적인 용도의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해 보셔도 좋은 부지의 개발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이곳에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는 새롭게 맞이하는 GTX GTX-C 노선이 이거 창동역에 들어온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또한 또 KTX까지 서울역에서 올라오는 KTX역까지 창동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창동역이 무려 4개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형 역사로 변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측에는 이제 중랑천을 끼고서 동부간선도로 이제 지화 사업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일부 구간은 또 개통을 했고 이제 또 완성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목적성을 상당히 잘 봐야 되는 것들이요. 동부 간선도로 지화 소식을 왜 하겠습니까? 아래쪽에 이제 강남권에 많은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강남권의 연결성이 너무나 원활하게 예전에는 상당히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20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런 교통의 지화 소식을 통해서 직주 근접성에 상당히 많은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뿐더러 앞으로 이동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고 주변에 또 이 지역도 역시도 천을 끼고 있고 이런 중랑천에 수변공원 자체가 앞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원이랄지 녹지공간이랄지 우리가 여가 활동을 지낼 수 있는 수변공원까지 같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거 환경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또 교통의 개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가격 한번 볼게요.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 크기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의 이런 24평형 정도의 크기를 상당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또한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나중에 황금성에서도 상당히 좋은 장점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고 임대가격 자체가 3억 7천에서 3억 7,500만 원 이 정도에 충분히 흡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실투자금 자체가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작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좀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5천만 원 정도의 월 100에서 한 110만 원 정도까지 이 정도의 수익형을 올릴 수 있는 또 도봉구 창동의 3룸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이 무려 3개인데 전세를 활용했을 때 4, 5천만 원대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족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 도봉구 창동에서 만나보는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고요. 그럼 이 시간 함께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김성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는 거 아시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참여하셔서도 남은 궁금증들 바로바로 남겨주시고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